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개학식과 입학식은 교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천 고령 산불을 계기로 경상북도는 읍면에 책임관을 지정해서 산불 예방 감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유 소재 전문 전시회인 2022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기후 환경이 변하면서 경북에도 눈 구경하기가 어렵고 대신 열대 과일이 열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강추위는 지나갔습니다만 건조특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함 속에 이렇다 할 비 소식도 없어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조금씩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오늘도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 쪽에는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들이 다시 화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전망됩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안동과 구미는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6도, 안동 15도, 구미 12도로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교육도 교육이지만 안전한 방역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학식과 입학식은 교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도 했는데요. 어제 하루 초등학교 표정을 조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첫날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등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고도 울타리 너머 부모들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체온을 재고 들어간 교실에는 책상마다 앞뒤 좌우로 방역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입학식과 개학식은 모두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서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착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생활이 유치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처음 만난 친구들과도 인사를 나눕니다. 집에 갈 때는 실내화 조기를 놔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러면 실내화는 집에 가져가지 않아요. 오미크론이 당분간 확산할 것이란 전망에 학교는 교육은 물론 방역에도 비상입니다. 3월에는 매주 2번 자가진단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학교에는 이동형 PCR 검사팀도 운영합니다. 급식실 그리고 검사실에 방역을 도와주는 도우미분들을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식사를 할 때 대화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교육 활동 중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직원 확진이나 자가격리에 대비해서는 학교 인력풀 센터를 통해 기간제 교사나 강사, 공무 직원을 대체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 새로운 친구 만남 같은 설렘과 함께 총력 방역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북 지역의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나 더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5분의 1이 몰려있는 경상북도는 각 읍면에 책임관을 지정해서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합천군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경북 고령군까지 번져 축구장 950개 면적인 675헥타르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잔불과 연기가 남아있어 헬기와 소방 인력이 동원돼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과 소나무가 많고 급한 경사지가 많은 산림 특성이 더해지며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전문 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밭, 최초 발화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사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합천 고령 산불을 계기로 경상북도는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5개 읍면의 현장 책임관을 지정했습니다. 지역 책임관은 오는 5월까지 산불 위험이 큰 기간에 읍면을 돌아다니며 불법 소각을 막는 등 지도 활동을 벌입니다. 경북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1%가 몰려있지만 예방 활동이 미흡해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경북 전역의 건조특보가 최근 2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불과 2달여 동안 경북에서만 산불이 4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다 보니 한 번 산불이 나면 피해 면적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이 위험하거나 이런 시기에 산불 계도나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이걸 지적을 하고. 대구도 산불 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 올 들어 비가 0.1mm만 내린 대구는 산불 위험 등급이 현재 경계 수준입니다. 최근 달성군 가창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석에 숨어있던 잔불이 되살아나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11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은 만큼 산에 오거나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대구 북구 검단동의 한 식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인접한 공장으로 번지면서 건물 4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에 자원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50대, 인력 22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곳이 여러 업체가 블록 형태로 붙어있는 구조인데다 건물들이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 환경이 변하면서 경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따뜻해진 겨울로 인해 눈 구경하기는 어렵고 또 열대 과일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겨울 대표 관광지인 봉화 산타마을. 지난 겨울 산타와 루돌프는 있었지만 하얀 눈이 쌓인 건 5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산타 마을의 겨울 풍경 대부분이 누런 잔디였던 겁니다. 산타 마을이라서 눈도 많이 내리고 되게 하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워요. 봉화구는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말이 무색하게도 해가 갈수록 눈과 얼음 구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계절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테마파크로 사업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약 24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타하우스, 미니 기차, 그다음에 요정의 숲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확충해서 관광객들을. 지난 1월 안동 남선면의 한 비닐하우스.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천혜향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농장주는 겨울 내내 보일러도 떼지 않고 햇빛과 보온 덮개만으로 하우스 실내를 영하 2도에서 영상 19도로 유지시켰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기 영하 10도, 20도는 쉽게 내려가서요. 그런데 요즘은 영하 10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만 보온 시설을 하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경상북도도 아열대 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 3곳을 시작으로 아열대 작물 전문 단지를 25년까지 19곳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경북은 얼마나 따뜻해졌을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안동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한파일수를 살펴봤습니다. 한파일수가 10년 전에는 24일이나 됐지만 지난 겨울은 17일에 불과했습니다. 3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연평균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30년 전인 1992년 안동의 연평균 기온은 11.9도, 20년이 지난 2012년에는 0.3도가 올랐습니다. 또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0.5도로 급격하게 상승해 평균 12.7도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섬유 소재 전문 전시회인 2022 대구 국제 섬유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키워드는 환경 친화 또 첨단 융복합인데요. 기후 재앙과 자원 고갈, 팬데믹 위기 속에서 섬유 패션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전시관도 함께 운영됩니다. 한태원 기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으로 만든 섬유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시작한 그래핀이 이제는 섬유에 접목됐습니다. 항균 작용을 비롯해 내마모성, 고강도, 악취 제거 등의 탁월해 국방과 의료, 스포츠 산업 등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독일에 수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쪽은 국방부 쪽입니다. 국방부 쪽에 저희가 모포, 양말, 그리고 스포츠웨어, 선수들, 유니폼 이렇게 계약이 돼서 수출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지역 섬유업계의 노력이 제품으로 탄생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40여 개 대구 중소 섬유업체가 함께 연구 개발한 생분해성 원사입니다. 사탕수수와 옥수수로 만든 이 원사는 흙 속에 버려지면 미생물에 의해 3년 만에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 한 5개의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종 분야별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연구 개발에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 성과들이 조그맣게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에는 첨단 신소재와 탄소 중립, 환경 친화 소재와 융복합 제품들이 주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해서 지속적인 우리 섬유 마케팅을 확산하고자.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위기, 자원 고갈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섬유 산업의 진로를 보여주기 위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4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1월 대구의 광공업 생산이 한 해 전보다 늘고 경북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월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 2021년 1월과 비교해서 3.5% 늘었고 경북은 10.9% 줄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기계장비 업종의 수출이 늘면서 전체 광공업 생산의 증가를 이끌었고 경북의 경우 전자부품과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업종의 생산이 줄었습니다.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은 대구가 14.8%, 경북은 16.5% 증가했습니다. 또 건설 수주액은 공공부문 발주 감소로 대구의 경우 68.3% 줄었고 민간 부문 발주 증가로 경북은 19.5%가 늘었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이어오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부터 기아와 SSG, LG를 상대로 모두 3번의 연습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달 3일부터 스프링 캠프에서 팀 전력 다지기를 이어온 삼성은 오늘부터 3번의 연습 경기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를 통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2022 KBO 리그 정규 시즌에 대비한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번 스프링 캠프 삼성의 첫 경기인 기아와의 맞대결을 오늘 낮 1시부터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김천 상무를 상대로 2022 시즌 첫 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저녁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승격팀 김천과의 경기에서 대구는 전반 24분 고재현의 선취골과 골키퍼 오승훈의 선방에 힘입어 김천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홈에서 펼쳐진 개막 2연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던 대구는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승점 4점을 얻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강원을 상대로 시즌 첫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블루는 성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대화마저 단절되는 코로나 상황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건데요. 알아보니 실제 청소년들의 정신 상담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산 MBC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는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팬데믹은 친구들과의 대화마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나 협력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원래는 짝꿍과 함께 앉아 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앉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과 같은 어떤 인식 변화와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정신건강 상담 건수가 7만 명 수준에서 13만 명 수준으로 78.6% 늘었습니다. 이어서 가족과의 갈등, 소통 문제로 인한 상담이 크게 늘었고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 상담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조율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법정 청소년 연령인 만 9살에서 24살까지 862명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외출을 못해서 또 학교에 가지 못해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코로나 분류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관리의 어려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 중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먼저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은 전화 상담과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한 채팅 상담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떼는 대형 포털 위주의 배송 서비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조합을 만들어서 자체 주문 앱을 개발한 시장처럼 체계적인 배송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반찬 가게에 인터넷 포털 앱을 통해 겉절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량에 맞춰 포장해 상인회 사무실에 마련된 장바구니에 가져다 놓으면 끝. 나머지는 배송기사 몫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시장에서 시행 중인 대형 포털의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매출은 일부 확대됐지만 바쁠 때 소액 주문이 몰리면 효과가 반감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팔로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주문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건 있는데 가고 나면 손님이 또 오시잖아요. 그럼 그걸 못 팔잖아요. 온라인 판매를 전담하거나 상품을 대신 전달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력 지원이라든지 배송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포털 서비스와 달리 조합을 만들어 수수료를 없앤 자체 배달 앱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동태찌개 등 자체 개발한 밀키트의 인기로 지난해 온라인 매출만 2,500만 원에 달했고 6명이던 조합원이 2년 만에 23명으로 전체 점포의 32%로 늘었습니다. 밀키트가 6종인데요. 15종에서 20종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새벽 배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포털의 온라인 판매는 대전 전통시장 29곳 가운데 38%인 11곳까지 확대됐지만 전담 인력 부족과 수수료 등의 문제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전통시장만의 배달 전용 특화 앱을 내년까지 도입해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 특화된 배달물을 구축할 생각이고요. 디지털 지식 또 디지털 상품에 대한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체계도 갖추려고. 신선한 식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전통시장 비대면 주문, 배송 서비스가 코로나 속에 오히려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전남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관 3년 만에 500억 원 매출을 돌파한 데 이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인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파즙 등 각종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한 뒤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지 주문이 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남도장터 몰이나 또 홈쇼핑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19년. 첫 해 500여 개에 불과했던 입점 업체 수가 지금은 1,600여 개로 늘었습니다. 판매 상품도 5천여 개에서 2만 6천여 개로 5배가량 급증했고 회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500억 원을 돌파해 해마다 가파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농축산물 위주였던 판매 상품은 공산품과 농어촌 체험 관광 상품에까지 확대됐습니다. 남도장터가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 잡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정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면서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구독 경제와 해외 수출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도장터가 개관 3년 만에 전남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진척이 없습니다. 무소속 도건우 후보는 지난 14일 단일화 제안에 이어 임병헌 후보와 조건 없는 단일화에 동의한다며 두 번째 단일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병헌 후보는 무소속이 4명인데 2명만 단일화한다면 효과가 있겠느냐며 적어도 3명은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성영 후보도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고 도태우 후보도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일이 촉박해 후보들 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말만 나돌 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들과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가 대구시가 하루속히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에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은 대구시가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해 찬반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병원 대체를 내세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시에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는 2년 전 코로나 대유행 때 대구시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경험하고도 공론화를 내세우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의협은 정부가 전국에 27개 공공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며 즉각 제2의료원 설립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 야간 관광 명소인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이 동절기 금토 일요일 단축 운영을 끝내고 어제부터 주 6일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야시장 정상 영업 재개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서문야시장은 서문가요제와 스트릿 댄스 배틀 등 시즌 특별 공연을 마련하고 칠성 야시장에서도 버스킹 대회, 야맥 수제 맥주 축제 등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야시장 방문객에게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할인 혜택이 있는 전용 바우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금씩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건조함은 오늘도 계속해서 심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오늘 건조특보가 이어집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외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2주 넘게 발효 중이라서 오늘도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건조한 대기는 좀 더 메마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전망되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오늘 1도로 출발합니다. 안동과 구미는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6도, 안동 15도, 구미 12도 보이면서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칠곡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칠곡도 16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0도, 상주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6도, 상주 1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도, 예천 영하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예천 모두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빗방울이 지나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